여러분, 조선의 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화려한 골룡포, 막강한 권력,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게 다가 아니라면요. 실제 왕의 삶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한 책임감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화려한 왕관 뒤에 감춰진 왕의 진짜 하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까요? 왼쪽,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맨날 보는 그런 모습이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그런데 오른쪽, 현실을 보세요.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기상. 이건 뭐 상상과는 완전 딴판이죠. 지금부터 왕이라는 직업의 진짜 아주 리얼한 업무 명세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왕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환상과 진짜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엔 새벽부터 시작되는 국정, 오후에 빡빡한 공부, 그리고 밤까지 이어지는 끝나지 않는 업무까지. 이 모든 걸 따라가다 보면 권력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였구나 하고 새롭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새벽의 국정. 왕의 하루는 정말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됐는데요. 거대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침에 어떻게 깨어나는지 그 첫 순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게 바로 왕의 아침 시간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회의하고 9시부터는 또 서류 보고. 와, 정말 쉴 틈이 없죠? 이건 그냥 개인 스케줄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의 리듬을 결정하는 공적인 시간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 시간표에 맞춰서 궁궐 전체가, 아니 나라 전체가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 업무의 핵심은 바로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냥 회의가 아니에요. 끝도 없는 회의의 연속이었죠. 여기 보시면 뭐 조참, 상참, 윤대, 차대,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게 다 왕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하게 신하들과 계속 토론하고 보고받으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왕은 하루 종일 쏟아지는 정보와 토론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회의를 많이 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바로 국가의 CEO이자 대법원장,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 이 모든 걸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이 할 일을 거의 혼자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보고서들, 거기에 최종 도장을 찍는 것까지 전부 왕의 몫이었던 겁니다. 아침 시간이 꽉 찰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정신없는 오전이 겨우 끝났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제부터 왕의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힘든 임무가 시작됩니다. 바로 평생 끝나지 않는 공부, 경연입니다. 경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 그러니까 신하들이랑 같이 역사책, 철학책을 펴놓고 국가 정책을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습니다. 뭐랄까 오늘날로 치면 초고강도 정책 세미나 같은 거죠. 왕이 자기 멋대로 구는 걸 막고 계속 공부해서 똑똑한 군주가 되도록 만든 아주 핵심적인 장치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경연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강, 주강, 석강 보이시죠? 아침, 낮, 저녁으로 하루에 최대 3번이나 이 빡센 토론을 해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왕에게 공부는 그냥 교양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의무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바로 이 말이 경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언로가 통하면 국가가 편안하고 막히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언로가 바로 말길이거든요. 신하들이 왕에게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그게 바로 경연이었던 거죠. 왕은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걸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이 공부, 이 경연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왕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 있죠? 이 연산군이 경연을 아예 없애버렸다가 신하들한테 왕의 자격이 없다는 공격을 받고 폐임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일과 끝? 아니요. 왕의 일은 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부터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삶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왕의 건강, 왕의 몸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왕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정답은 아니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왕권이 가진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왕의 몸은 결코 왕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매일 어이들이 와서 얼굴빛, 즉 안색을 살피고요. 하루에 3번씩 맥을 짚고 심지어는 왕의 대소변, 이걸 매화라고 불렀는데 이것까지 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왜냐? 왕의 건강이 곧 나라의 안정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왕이 아프면 나라가 흔들리니까요. 그러니 왕에게 사생활이라는 건 사실상 없었던 거죠. 몸 자체가 그냥 국가의 자산, 완벽한 공공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식적인 업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라고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경에서 적이 쳐들어온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오거나 중요한 외교 문제가 터지면 왕은 한밤중에라도 벌떡 일어나서 이걸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대기 상태였던 거죠. 국가에 대한 책임에는 퇴근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벽 4시부터 한밤중까지 왕의 고된 하루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다 보고 나니 우리가 생각했던 왕의 권력이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결국 조선의 왕에게 권력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권력은 곧 벗어던질 수 없는 무겁고도 끝없는 책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 빽빽한 일정과 수많은 의무들, 이 모든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왕의 힘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감에서 나왔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은 최고 행정가였고 사법부의 수장이었고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죠. 동시에 평생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었고 국가의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직책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인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공적인 영역에 쏟아붓도록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조선의 왕을 만드는 시스템은요, 한 개인을 완전히 갈아 넣어서 오직 국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통치자라는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왕세자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가장 높은 존재인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국가의 제1호 공무원, 즉 공복이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조선왕의 고된 하루를 돌아보는 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치진 않을 겁니다. 화려한 왕관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상상 이상의 책임감의 무게.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그리고 어떤 종류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